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넥스장에서 제가 종목 분석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마이너스 5%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옵션 만기일이 끝남에 따라서 사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오늘 우려보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주가를 보셨을 텐데 마이너스 5%의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걱정되실 거고 당연히 매도에 대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마이너스 5%의 급락이 도대체 왜 나온 건지,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는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막연하게 관망하려고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게 있죠.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관망하는 태도가 왜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으니까 지금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정말 힘내야 될 시기니까 삼성전자 힘내자, 우리 다 같이 힘내자 라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미정부 셧다운도 안정적으로 끝나고 지금 옵션 만기일도 끝났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5% 넘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제 미 연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죠. 무슨 발언이 나왔냐? 총재들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 집중을 하세요. 총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어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다들 생각이라는 단어와 can, 결국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추측이에요. 왜? 지금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장기화됐다라는 거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 CPI 지표와 PPI 지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정부 통계청이 일을 해야지 나오는 지표들이거든요. 그런데 미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PI 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성 발언들로 연준의 총재들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무슨 상황이었어요? 공포 상황이었다고요. 왜냐? 최근에 AI 버블론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들이 연준 총재들의 축축성 발언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극도의 공포 상태가 된 거다.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로 진입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패닉세,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던질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객관적으로 같이 한번 봐보자고요. 과연 12월 금리 인하가 정말 진행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민간 고용지표는 나왔거든요. 민간 고용지표를 보게 됐을 때 10월에 일자리가 42,000개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42,000개의 증가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민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표와 편차가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작년 10월에는 민간 고용지표는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부가 발표를 한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어들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큰 자료고 실제로 나온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용이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치다. 그런데 강프로님, 실제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요? 확률이 내려간 지표를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보고 있죠. CME 페드와치 자료인데 실제로 원래 60%였었던 금리나 기대감이 45%까지 내려간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CME 페드와치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자료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 드릴 거예요. 왜? 하루에 20%, 30%의 변동성이 나오는 확률이 과연 신뢰적인 건가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 하나만 보고서 무조건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이다.
우리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42,000개밖에 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나온 민간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발표 지표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정보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튀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무슨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관세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일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트럼프가 지금 여태까지 발표된 CPI와 PPI 지표 이후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증가시켰던 경우가 있나요? 절대 아니죠.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는 한 적은 있어도 실제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인플레이션이 증가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주가에 마이너스 5%가 넘는 급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의 심리 때문에 나온 투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매도를 던지면 사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투자를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2월에 높은 확률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은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개별 종목 이슈로는 디램 가격이 오르고 낸드 플래시 시장이 관심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HBM 수주가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 강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동성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마련이 된 거죠. 제가 얘기 드렸듯이 12월 금리 인하는 높은 확률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미정부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미국 재무부의 마이너스 통장인 TGA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뭔가요? QT의 종료죠. 이 QT의 종료가 12월 1일날 바로 실행이 되는데, 모르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일단 시중에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행의 은행이 누구예요? 바로 연준이거든요. 이 연준한테 당연히 은행도 돈을 빌리겠죠. 하루 동안 돈을 빌려요. 언제? 연말이나 분기말에 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레포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들이 연말이나 분기말도 아닌데 갑자기 연준한테서 레포들을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포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니,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줄 알았는데 유동성을 공급하는 은행마저 지금 계속해서 연준한테 돈을 빌리네? 이거 생각보다 시장의 유동성이 적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 돈은 안전한 거 맞아? 지금이라도 내가 찾아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뱅크런이 발생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고요. 그런데 이 우려를 연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래 은행이 계속해서 연준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왜? 시장의 유동성이 과공급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연준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은행아, 너네가 나한테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네 생각보다 돈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돈을 받지 않을게. 나한테 주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다? 제가 얘기 드렸던 세 번째 요인인 QT의 종료라고요. 아니, 그냥 돈을 안 받는 건데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풀린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은행에 돈이 많아야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준한테 주지 않는 금액을 은행이 어디에 넣느냐? 연준이 이자를 주는 통장이 있어요. 거기다 넣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지급준비율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지급준비율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시장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지급준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돈이 많아지는 거다. 그래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유동성이 풀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강세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좋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일시적인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던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반등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금 분명 삼성전자에서 손해보고 계신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못 늘려서 아쉬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의 조정을 무조건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 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한 번은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매수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무서우실 거,
겁먹으실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심리가 진짜 웃긴 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번에 눌리면 내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서 개인들 매수를 할까요? 절대 못해요. 왜? 무섭고 겁먹으니까 절대 매수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에서는 결국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고, 결국 뭐를 해야 된다? 탐욕의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탐욕의 매수를 하고 공포의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시냐고요. 우리는 결국 공포의 매수를 하고 탐욕의 매도를 진행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에서 손해보고 계신 주주분들,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 받으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얘기 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구독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종 타점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야 너도 매수를 하라고 하네, 너도 무조건 기회를 잡으라고 하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한테 기회라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만 이미 삼성전자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고 수익률을 내신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아닐 수 있다고요. 윗구간에서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아니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거라면서 왜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은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 사실 미국에서 금리 동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이슈가 뭐냐, 제가 기사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원래는 트럼프 관세 여론전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배경 지식이 없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만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트럼프 관세법안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만 들으면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수출 기업인데 관세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호재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뭐에 크게 반응한다고요? 불확실성에 크게 반응을 한다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도 관세 인하에 불확실성이 나오자마자 극도의 공포 심리로 들어서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관세법안 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관세 협상을 맞춰놨는데 다시 한 번 더 관세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관세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리스크, 불확실성을 시장에 한 번 더 던져주는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로 벌어들인 돈이 약 14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140조 원의 금액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었나요? AI에 투자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샘 알트먼이 지금 우리가 투자한 금액들 정부가 보증을 서줘야 된다라고 얘기만 꺼내도 AI가 버블이다, 수익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140조 원의 투자금이 환수되게 됐을 때는 무슨 영향력이 시장에 끼칠 거냐고요. 파괴적인 영향력이 시장에 끼칠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관세 얘기를 하면서 1인당 최소 2,000불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막기 위해서. 제가 파괴적이라는 부정적인 워딩을 써서 기분 나쁘셨을 주주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 관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관세 법안이 승리할 확률이 몇 퍼센트냐라는 시장의 반응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다? 22%까지 내려갔다. 제가 실시간 반응도 보여드릴 건데 아직까지도 24%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승소 확률이 왜 이렇게 낮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사실 이 미국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인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인원이 3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너 지금 겁준 거야? 무조건 통과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판결을 하는 인원은 4명과 3명이에요. 공화당 4명, 민주당 3명. 그렇다 보니까 지금 2명의 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이 2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인데, 이 사람 트럼프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은 법이고 정치는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두 번째 보여드릴 인물은 코니 베럿 대법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박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 규제를 누가 해야 된다? 대법관이 해야 된다. 대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한테 밥을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우리도 종종 부하 직원한테 밥 사 먹으라고 카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4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갖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이거를 잘 규제하지 못했을 때는 이 규제를 누가 해야 된다? 대법원이 해야 된다. 대법관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너 지금 삼성전자에서 수익권이면 지금 당장 매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영상 초반 10분 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의 시장은 극단적 공포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투매를 기회로 잡아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다면, 삼성전자에서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셨다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 드렸잖아요.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왜? 유동성 강세 시장이니까.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에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는 밑구간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괴적이라고 말한 시장의 영향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윗구간에 대한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별 대응,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빼먹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우리 삼성 힘내자, 삼성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고서 실시간 매수 타점, 구간별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혼자서 대응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냐, 이게 사람 심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신고점을 뚫어도 개인들 매도를 던질까요? 절대 안 던져요. 왜? 주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욕심나니까 절대 매도를 안 던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느냐? 후회해요. 11만 3,400원 신고점 뚫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매도를 할 걸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나 이번에는 무조건 분할 매도한다, 이번에는 무조건 차익 실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잖아요. 유동성 강세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게 됐을 때는 개인들 실제로 매도를 진행하느냐? 절대 안 한다고요. 왜? 오히려 아니 AI 버블 조정이 이제 끝났구나, 이 윗구간에서 매물대 소화 끝났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매도를 던지지 않고 오히려 구간별마다 매수를 하면서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트럼프 관세 법안, 트럼프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도 모른다고요. 왜? 대법원 심리 판결 같은 경우에는 과정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소모하면서 올라갔을 때 갑자기 트럼프 관세 법안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력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우리는 대응할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패닉셀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당연히 감정적인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우리 오늘 느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현금성 자산이 없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칭찬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에서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위 10% 투자자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윗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만 있잖아요. 분할 매도 타점으로 현금성 자산을 만들 수라도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건 역대급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냐?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역대급 기회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셨으면 꼭 끝까지 집중하세요. 트럼프가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개별 품목에 관세를 붙여서 관세를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미국이 일본한테 똑같이 관세를 뜯어냈었거든요. 그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지금 트럼프 무역협상 대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 일본 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일본 철강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을 때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철강표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꼴보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일본을 불러다 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네 철강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해봐. 이 철강으로 결국 뭐 만들어? 당연히 뭐 만들긴요, 군수품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군수품 이거 완전 안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나 너네산 철강에 관세 붙일게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미국이잖아요. 당연히 일본이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관세가 실제로 붙는다고요. 이렇듯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더 관세를 붙이면서 개별 종목 품목에 대한 관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일시적인 쇼크는 빠르게 회복되면서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역대급 기회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 대응이라고 4글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구간별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종목 분석 영상을 찍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선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남들은 AI 버블을 얘기를 할 때 저는 미정부 셧다운을 얘기 드렸었고, 남들은 다 관세가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앞선 관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얘기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주식시장에 있는 지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나무만 봤죠. 디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 것 같고, HBM 시장이 호황이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그 기업은 매도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감정적인 투자일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죠. 깡통도 차봤고 실제로 억대빚도 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매구나. 그러고 나서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니까 시장 상황이 잘 맞아서 운이 좋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짧게 얘기 드리지만 그 과정 절대 짧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주분들 아직까지 숲을 봐야 되는데 뭐를 봐야 되는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떤 지표가 중요한지, 이 결과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010-8037-9663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 심리가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대응해 나가 보자고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히든 종목 가져왔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섹터가 뭘까요? 바로 로봇 섹터죠.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로봇 종목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돈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 돈은 다른 데로 들어가는 순환매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로봇 섹터에서 관심을 못 받은 섹터가 있죠. 바로 AI 솔루션. 최근에 외인들과 기관들의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AI 솔루션 기업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으니까 짧지 않은 종목 분석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하신 노력 꼭 마지막까지 보상받아 가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준비해온 영상 보시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